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의 소리 이재용이 만난 사람은 이번 4.11 총선 제주시 갑선거구에 나서는 새누리당 현경대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 어쩌다 보니까 제가 후배에게 정말 사랑하는 후배에게 두 번 국회의원 역할을 물려준 셈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2008년 총선 개표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 제가 그동안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을 했던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가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또 제주도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만큼은 제대로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치를 시작한 것이고 또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두 번 걸쳐서 현경대 너 이제 심부름 그만해도 됐다 하는 것이 제주도민의 뜻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는 제주도민들이 나를 해방시켜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 제주의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이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난 4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사정이 간단치가 않고 또 특히 제주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실 제 나이에 또 5번 국회의원 했다고 하면은 한 번 더 하고 덜 하고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젠 좀 편안하게 쉬지 그러는 분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제주의 오늘을 걱정하고 제주의 내일을 우려하는 상당한 분들은 그래도 5선 국회의원 현경대 우리가 만들어줬고 이제 5선쯤 했으면은 뭔가 마지막으로 제주도를 위해서 큰 일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췄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늙음하게 편안히 사는 것도 좋지만은 마지막 인생을 정말 고향을 위해서 뼈를 묻는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한 권유들도 많이 받았고 바로 그 사이에 제가 갈등을 하느라고 사실 출마 결심이 늦어졌습니다. 아마 우리 정치사에 무소속 후보가 서울시장 당선된 거 처음일 겁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조차 내질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그동안의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과 그러한 것들이 아주 목까지 차 있다고 하는 그 반증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당만의 위기가 아니라 그렇죠. 야당과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정당이 함께 느껴야 될 심각한 위기이고 다행스럽게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로 바뀌면서 단순히 무슨 기존 정당을 해산하고 이름만 바꾸는 그러한 형태의 쇄신 아니면 당명만 바꾸는 그러한 형태의 쇄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이 뼛속부터 모든 것을 바꿔가는 새로운 정치 체계에 맞게 그러는 자세로 지금 쇄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총선은 바로 12월 대선의 전초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정말 국민의 여망을 받들은 올바른 공천을 하고 그리고 총선에서 적어도 패배는 압승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어야만 대선 가도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점을 좀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지난 8년, 10년 동안 제주도 와서 제주도를 걱정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중앙정부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다. 너무 제주도가 많이 소외를 당했지 않느냐. 이제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내야 제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제주도를 걱정하는 분들 중에서 저를 끌어낸 가장 큰 이유가 누구보다도 현경대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제주개발특별법 개정할 때 제주관광복권 만드는 걸 만들었고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독자적으로 그걸 발행하도록 하는 것까지 내무부하고 당시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별로 수입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권이 통합돼 가지고 로또 복권으로 이게 변환되는 과정에 이제 이 복권 통합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때가 저로서는 가장 힘들고 하나의 고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발행하는 복권 종류가 수십 종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제주도가 얼마를 가져와야 될 것이냐.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참 이 당시 이제 국무총리실 우리 이영탁 실장하고도 제가 좀 얼굴도 많이 붉히고 그랬는데 어떻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 전체 배분 다 빼고 나서 배분하는 것 중에 21%를 해주겠다고 말로는 했지만은 네. 시행령으로 만들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 그게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떻게든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이 제주 관광 복권에 대해서 21%를 배정하도록 하겠고 이거는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다 하는 그런 공식 답변을 반드시 회의록에 넣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록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내가 받아내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우선 제주도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연 800억 내지 1000억의 복권 기금 저희가 좀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은 제주에서 육지로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지역과 이 왕래하는 문제를 어떻게 시급히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고 따라서 이 공항 건설 문제가 제주도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이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 빨리 좀 시작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참 중요합니다. 적어도 그전에는 우리 15개 시도 중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꼴찌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관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1차 산업 중흥을 위한 이제 치유 산업과 연계한 그러한 부분 또 관광산업 활성화 부분 그리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가. 예,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동안 제가 이제 16대까지 국회의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해보고 싶었다가 아직 못한 일들 예, 그러한 것들도 요새 좀 새로 꺼집어내서 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제주도의 경우는 현재 공항시설 가지고 적어도 2025년 그 이후까지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네, 그렇죠. 그러고 좀 천천히 그래서 2014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현재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공항을 만들 것이냐를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결론을 내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014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2015년이나 돼야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주공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결정하다 보면은 2016년까지 가버릴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금년 안내 네.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금년 12월 안내 용역 발주를 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 이전에 이 용역 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서둘겠다. 우선 그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국가 일정을 상당히 앞당기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소한 이제 용역 예산 용역 발주 자체를 2년 내지 3년을 땡기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 만들어지면서 김포공항은 이제 완전히 막 이 텅 빈 곳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국제선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또 국제선이 일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요가 새로운 것들을 또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제 일단 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경우나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도민들이 우리 이제 새로운 공항을 또 건설하고 하는 데 관해서 어떤 그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 참 필요하다. 강정으로 결정이 되면서 단순한 해군 기지가 아니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강정에 건설을 하기로 네, 그렇죠. 이렇게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우를 참 그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책 사업입니다. 네. 또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뭐 2천억 더 들여가지고 제주 외항공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적어도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10만 톤 이상의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접안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부에서 제주도에만 그렇게 크루즈 이걸 위해 가지고 몇 조 원을 들이면서 그걸 건설해 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크루즈 이거 왔다가 그냥 배도 대지 못하고 떠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당시 정부와 지방정부와 국회와 네. 이렇게 같이 뭐 합의가 됐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합의가 돼서 강정을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이렇게 개발한다. 이게 이제 다 합의가 됐는데 바로 중앙정부의 국책 사업과 또 지방정부의 지역적 욕구가 아주 잘 조화롭게 합의가 돼 가지고 이 윈윈한 이런 시범 케이스 아니냐.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해군이 그 당초 합의한 대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뭐 국무총리실에서 뭐 검증 작업을 하고 있대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건 국회의원들이 그건 제대로 중앙정부가 집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잘못하면은 책임을 묻고 당초 우리가 합의된 대로 협의된 대로 MOU 다 체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대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 내용이 이게 이제 전문가가 봐야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 가지고 썼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그건 돌려줘야 됩니다. 네. 근데 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약간의 강압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본인이 이사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기로 했지만은 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내가 취소하겠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취소는 하려고 하면은 10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취지로 한 것이고, 그러한 취지의 판결이고, 아니 이제 최 이사장이 이제 임기가 딱 이사 끝났을 때 내가 연임 안 하겠다. 뭐 이러고 이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등록금 없어서 밥 못 먹으면서 학교 못 다니던 많은 인재들을 키워낸 것이 5.16 장학회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정신은 살려줘야 되고 그걸 존중하고 그래야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8년 전, 4년 전하고는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네. 제주도민들의 인식이나 가치관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겠죠. 이 국회의원이 역할이 무엇이고 또 우리 제주도민들이 뽑는 국회의원이 중앙에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다 하는 데 대한 우리 도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관해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든 기본적으로는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어떤 국회의원이 가야 우리에게 제대로 우리의 뜻을 국정에 반영해 줄 것인가 하는 그 기준에는 거의 막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새누리당 3개 선거구 한 군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도민들의 이 변화된 의식이 바로 4월 11일 총선에서 표로서 나타날 것이고 제주도의 어떤 변화와 쇄신과 그리고 또 도민들에게 이 비전을 주는 그러한 의미 있는 선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느닷없이 이렇게 또 나타났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제가 그동안 소홀했던 점, 잘못했던 점 달게 매를 맞겠습니다. 사실 지난 4년 동안 원외에 있으면서 참 많은 걸 느꼈고 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국회의원 하면서 혹시 내가 소홀한 게 없었나 모자란 게 없었나 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고 참 후회되는 게 많았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고향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게 주신다고 하면은 지난 8년간 제야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들, 그러한 것들 정말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성원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희 마지막 인생 제주 고향을 위해서 뼈를 묻을 각오로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일할 기회 주시고 또 이번 제가 되면 6선이 됩니다. 6선 국회의원 만들어 놓고 한번 좀 잘 좀 제주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부려 먹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